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8호 제3면 기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 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저기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저기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저기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 사실 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법문원 해석에 대한 현장에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시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통계조사 2종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대행 최종철, 이하 고용개발원, 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2종의 통계조사를 5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명을 대상으로 5월 17일 월부터 7월 11일 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로 2016년에 구축된 4,577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 월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 경제활동의 변화와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수 포함하는 등 사회 현안 이슈와 과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통계의 활용도와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이어 6월에는 기업체 대상의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www.kid.or.kr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http://edi.k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어르신 작품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노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1년 경기도 어르신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작품 공모전 주제는 희망의 노래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모두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작품으로 표현하면 된다. 출품 분야는 문예, 시, 시조, 미술, 동양화, 서양화, 서예문인화 캘리그라피, 사진 동영상, 스마트폰 촬영 포함 등 4개다. 전국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 http://경기9988.kr 참여 안내 코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은 오는 8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10작품을 선정하고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 작품은 도내 시, 군, 청사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순회 전시되고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 http://경기9988.kr의 온라인 작품 전시관에서도 역대 수상 작품을 포함해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유로운 일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원격 수업 격차 해소 초등학생 디지털 교육 확대. 경기도가 온라인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1곳 1,04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초등학교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가 목적이다.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 수업은 정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 수업 접속부터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몰라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2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예비 초등 1학년과 초등 1, 2학년 11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시범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대도시 내 저소득이면서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말한다. 시범사업 이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다른 지역보다 교육 격차가 크고 디지털 기기를 오락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이 온라인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된다. 비대면 수업의 거부감을 없앨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에 도는 교육 대상 학년을 당초 예비초등, 초등 1, 2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교육 인원도 1,040명으로 늘렸다. 이처럼 교육 대상을 설정한 이유는 지난해 2학기 교육부의 원격 학습 실태조사 결과 저학년일수록 학습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5월 25일 사업을 시작해 9월까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초등학교 11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10명 이하의 소그룹마다 전문 강사와 보조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데스크톱 등 개인 학습기기 활용 방법 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줌 등 원격 수업 프로그램 접속 방법 한글 보물찾기, 경기 함께 놀자, 베이스캠프, 똑똑 수학탐험대, 경기 초등 온배움교실, AI, 인공지능, 수학탐험대 등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와 학습 방법을 배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학습 사이트 활용 내용을 강화했다. EBS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스스로 기초학력을 보완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의 초등학생들이 학습 격차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족 다양성 편견 차별 극복 위한 가족 새봄 공모전 수상자 선정. 경기도가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의 다양한 구성 형태에 대한 경험을 접수한 시선을 다르게 가족을 새롭게 가족 새봄 공모전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앞서 도는 한부모 다문화 임양가정 1인 가구 등 가족의 다양한 구성 형태에 대한 차별받은 경험 또는 차별을 극복한 경험 등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59건이 접수됐으며 내 외부심사위원회 심사로 주제 적합성, 공감성, 확산성, 진실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공모 우수자 3명과 참가상 40명을 선정했다. 공모 우수자 1위는 한 남성이 제출한 우리는 가족, A씨 사연이다. 이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면서 임양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가족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이다. 가족 형태에 대한 시선을 바꿔 가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모습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위인네. 제가 이 아이 엄마입니다는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사회적 편견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말했으며 3위인 우리 엄마는 혼자예요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 또한 교사로서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바라볼 때 존중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이와 함께 제도 정책 제안으로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체험, 차별적 명칭 개선 등도 접수됐다. 도는 해당 제안을 관련 정책 개발 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접수된 응모작의 가족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혈연관계이지만 혼인관계는 아닌 가족, 한부모, 조손가정 등 이 35% 혈연관계도 혼인관계도 아닌 가족, 1인 가구, 생활공동체, 아동양육시설, 그룹 등 29%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혼인관계인 가족, 무자녀 부부, 임양가정, 재결합가정 등 6% 기타 다른 유형의 가족, 다문화, 다자녀, 분거가족 등 40%로 각각 나타났다.